자,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학교가 성적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3 어머니들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고 고1, 고2 어머니들이 이미 다니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요. 제가 설명회 갈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예전과 지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은 대학 갈 때 개인의 역량과 학교의 역량이 9대 1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아무리 똥통 학교에서도 개인이 뛰어나면 좋은 대학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한 2년 전부터는 개인의 역량과 학교의 역량이 9대 1이 아니고요. 6대 4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애네 학교가 후지면 좋은 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지금 나오지만 만약에 어떤 애가 이화 여자 외고에 갈 애가 은광여고에 가서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학을 많이 못 보냈다면 그 고등학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퇴를 시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빨리 개조하든가. 개조가 안 쉽죠? 안 쉬운데요. 엄마들이 모이면 돼요. 요즘에 학교들이 엄마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엄마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된 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28등 하는 강서고등학교 하고 30등 하는 진명여고. 이 두 개가 요즘에 이제 엄마들의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학교 때문에 내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요소나 위상들이 좀 바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아시죠, 그죠? 진명여고 선생님이 진명여고 애들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돈 받고 팔아먹어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민모 씨. 근데 그분의 계좌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상한 강서고등학교 엄마가 2,500만 원 입금한 게 걸려서 이거 모약해보니까 얘 스펙을 대신 만들어 주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 강서고등학교 엄마가 경찰에 끌려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강남은 다 하는데 이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발칵 뒤집히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형 요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뀔 만한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기재 요령이 올해보다 더 엄해지지 않겠나. 결국은 외부 스펙을 많이 쌓았던 아이들이 좀 손해보는 일이 내년에 벌어지겠다. 그래서 교내 스펙이 많은 아이들이 유리해지는 사태가 오지 않겠다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양상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재수를 얼마나 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재수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는 건데, 1등은 양정고등학교죠. 양정고등학교가 저기 나오지만 109%. 그러니까 재학생보다 재수생들이 더 많다. 그런 얘기죠. 아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2위가 어디예요? 휘문고등학교 2위입니다. 104%.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다 대부분 강남 학교들이고요. 대부분 어때요? 명문고들입니다. 명문고들은 재수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죠? 실력은 안 되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꿈은 크고 욕심은 크고 그러니까 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많이 하더라. 유인물에 있죠?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유인물에 없죠? 유인물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유인물에 안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강남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수능 성적으로 비추어 볼 때 성적이 높은 고등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성적이 높은 고등학교는 내신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겠죠. 그죠? 이를테면 1등이 중동고등학교가 성적이 제일 높았다. 작년 고3들인 경우에 2위가 숙명여고, 3위가 휘문고, 세화여고, 은광, 현대, 증산, 경기여자, 단대부고, 영동, 서문여고, 진선여고, 중대부고, 경기고등학교, 반포, 개포, 동덕, 서초, 압구정, 양재, 서울, 청담, 상문, 세종, 언남. 그래서 1등 중동고등학교, 꼴등 언남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요,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보세요. 경기고등학교가 중간쯤에 위치하거든요. 위치하는데, 서울대 진학 실적은 경기고등학교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경기고등학교는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이 잘 된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엄마들 자녀가 요 위에 레벨 학교에 다닌다면 가서 경기고 봐라. 당신들 뭐하냐? 교장 당신 그럴 바에 물러나라. 이렇게 외치는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이제 엊그제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휘문고등학교를 홍보하는 어떤 그 네티즌하고 어떤 학원 강사하고 인터넷에서 논쟁이 벌어진 걸 제가 봐서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뭐냐면 휘문고가 명문이라고 하는 그 글에 여기 아마 휘문고 학부모 계실 것 같은데 명문이라는 글에 어떤 학원 강사가 웃기지 말고 무슨 명문이냐 명문이 그래서 서로 싸움 붙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휘문고등학교 서울대를 많이 갔어요? 조금 갔어요? 많이 가죠. 근데 휘문고는 자사고에 아니에요? 자사고죠. 근데 학원 강사가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휘문고가 일반고이던 시절의 서울대 진학률과 자사고로 변한 다음에 진학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좋은 애들을 받았으면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근데 왜 일반고일 때하고 똑같으냐? 그러니까 이제 휘문고 홍보 대상 같아요. 그분은 의대는 많이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양상.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우리 학교가 만약에 성적이 우수한데 좋은 대학을 많이 못 가면 그 학교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직은 고2잖아요. 그죠? 내년도 한 학기가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학교를 개조해서 바꿔주셔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 어머니들이 웃으시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어디 가면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이 표는 국어 1, 2, 3등급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휘문고등학교는 국어 A 1등급 비율이 17.1%, 즉 이과의 가운데 17%가 1등급이다 이 얘기고요. 하지만 맨 끝에 세종고등학교는 이과의 중에 5.9%만 1등급이다 이런 얘기니까 역시 1등급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가 내시 따기가 어렵고 대학들이 이런 고등학교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휘문, 중동, 경기, 단대보고, 영동, 세화, 중대보고, 숙명, 중산 이런 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을요 대학들이 다 그 기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고등학교 2등급은 예를 들면 언남고등학교 1등급과 동일하게 간주하자. 이를테면 말입니다. 언남고가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그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알아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문과 이과별로 제가 나눠놓은 거. 이것은 문과 얘기입니다. 문과. 역시 휘문이 2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휘문, 숙명, 세화, 중동, 현대, 세화여고, 반포, 중 전부 다 강남 쪽에 있는 고등학교들만 제가 쭉 뽑아왔으니까 나중에 뭐 관심 없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 학교 공부 잘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세화고등학교가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유는 알고 계시죠? 지정 취소됐다. 근데 세화고 미달 날까요? 안 나겠죠. 문제는 강북에 있는 학교들이 좀 미달이 나겠죠. 세화고야 뭐 기회는 이때라고 더 갈 거예요. 이때 세화고에 몰려가자. 이제 서울대 보낸 건데 보세요. 서울대를 보낸 거 보면 경기고가요. 휘문고랑 비슷해요. 휘문고 25명, 경기고 23명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교육과정을 잘 짜서 운영을 잘하고 생기부도 알차게 적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가 하나의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라벌 고등학교죠. 중계동에 있는데 10명까지 보냈다. 뭐 그런 내용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건 뭐 지나가는 개도 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 학생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내신 시험에서 진짜 컨닝을 해서 잘 봐야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저도 이제 학부형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한가하게 설명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남의 집에 좋은 대학 가는 말도 상관이 없고, 우리 집에가 좋은 대학 가야 정상인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가 단지 올해 고2이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는 있지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저께 제가 새벽 2시에 잤습니다. 뭐 하다가 2시에 잤을까요? 저희 집 아이가 무슨 뭐 감상문 쓰는 거가 있는데, 제가 국어선생 출신이기 때문에 아빠가 보고 아빠가 점검해주고 자야 된다고 제가 못 자고 2시까지 있다가 제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럼 그 수행평가거든요.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 애가 새벽 2시까지 몰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신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남들과 싸울 때 내가 주머니에 칼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특히 이제 이런 신양제처럼 학원들에 오면 내신은 아주 우스운 것처럼 얘기하는 그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내신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세계지리 파동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 관심사가 세계지리 8번을 다 맞게 했을 때 몇 명이나 구제를 받을 거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이유가 뭐냐면 그 세계지리 주로 맞힌 애들이 1, 2, 3등급은 다 맞췄고요. 주로 4등급 이하가 점수가 올라가는데 4등급 이하들은 올라가 본 데서 4등급이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문제는 4등급 이하의 고등학교, 대학들은 정시 모집에서 수능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신 플러스 수능이기 때문에 세계지리가 한 문제 영향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근데 내신 비중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지방대학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신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속된 말로 컨닝에서라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능 성적은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고 내신은 예비 순번을 좌우합니다. 제일 억울할 때가 누구야? 내가 아는 놈이, 내가 미워하는 놈이 예비 순번 4번 받고 난 5번 받았는데 걔까지 붙었을 때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 대부분이 내신이 좌우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은 잘 봐야 되고, 또 하나, 그 여기 집은 나오지만 학생부 종합은 자기소개서 추천서 아니에요? 요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서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 진명여고 강서고등학교 고 사건 때문에 아마 이거에서 한결 더 강화된,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 실적을 써요, 못 써요? 지금은 쓸 수 있거든요. 학교장이 허락한 외부 실적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그것조차 아마 못 쓰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은요, 올림피아드에 나가면 올림피아드에 나갔습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정관은 볼 수가 없어요. 사정관한테는 올림피아드란 단어가 별표 5개로 나오니까. 물론 그런데 원하면 봅니다. 거기에 클릭하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볼까요? 클릭하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시간 없으니까 안 보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별표 많은 놈 뽑겠다. 별표가 많다는 얘기는 나라에서 쓰지 말라는 걸 쓴 거니까 이거 많은 놈이라도 좋은 놈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그것도 아마 못 쓰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 되면 나오는 것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으로 가고자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남은 한 학기, 남은 2학기 동안, 또는 뭐 남은 1년 2학기 동안 목숨 걸어야 할 내용은 바로 교내 수상인 거예요. 교내 수상. 그러니까 교내 수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학교를 개조하라고 하는 게, 어떤 고등학교는 교내 수상이 30개가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등학교는 10대 개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교내 상을 보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제일 잘 받아야 할 상이 교과 우수상입니다. 교과 우수상. 교과 우수상을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여튼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건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통일 글짓기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밤새고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 받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도 추천서요. 이게 어머님들 아시지만 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어머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기소개서 쓰는데 8월달 한 달 목숨 걸거든요. 이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추천서는요, 다 얘 잘났어요고, 자기소개서는 다 나 잘났어요. 어떻게 그걸 변별할 거예요? 오히려 학생부 종합도 이 교과가 중요한 거예요, 교과. 근데 엄마들은, 특히 강남 엄마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 안 좋아도 스펙이 화려하면 붙겠지야 그러지만, 엊그제 지금 발표했는데 한국 외대도 학생부 종합 붙은 애들이 평균 내신 등급이 1.5등급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은 발붙일 데가 없어져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우리 애는 자사고니까 뭔가 좀 프리미엄이 있지 않겠어? 물론 자사고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리미엄의 임계점은 3등급입니다. 자사고를 하더라도 3등급 넘어가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고라고 하더라도 3등급 넘어가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기소개 추천서, 이거 2개의 목숨 걸 시간에 비교과, 교과, 특히 교과 쪽에 목숨 거는 게 더 답이다. 근데 이제
가까이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 교과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2 와 계신데 고2 애들은요 재수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올해 고2는 내년도에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 딸이 올해 고2가 있거든요. 고2가 있는데 저는 내년에 무조건 상향 지원입니다. 저는 내년에 정시 모집 쓸 때 물론 수시에 붙으면 좋겠지만 수시에 떨어지고 정시에 가야 하면 저는 저희 집 아이 실력보다 높은 대학의 원서를 쓸 거예요. 한번 질를 겁니다. 재수하면 재수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죠?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제도가 바뀌는 해에는 하향 지원이 난리가 났거든요. 내년도에 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2는 재수하면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향 지원 하려면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영어가 문제거든요. 영어가 이제 좀 있으면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영어가 올해 중3부터 절대평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절대평가로 가면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 얘기 뭐냐면 올해, 내년, 내후년 점점 쉽게 해나가다가 중3 애들한테 더 쉽게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영어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도 영어는 올해보다 더 쉬울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잘하는 애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중요한 사실이 올해 고2, 고1은 영어도 영어지만 수학을 못하면 어려움이 있겠다. 이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영어도 실수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건 뭐 보나마나 말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도 지금 고2나 고1은 수학이나 국어가 모든 걸 좌우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 대신 1등급 못 받으면 뭐 정신 못 차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혹시 이 안에 아까 제가 중1을 왜 손들어 보라 그랬냐면요. 중1을 손들어 보라는 이유가 중1은 더 참담해요. 그러니까 고2가 바뀌면 고1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1은 제도가 바뀌면 아주 참담해집니다. 왜냐면 지금 중1까지는 문과 국영수사, 이과 국영수관대,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국영수사과이기 때문에 재수하면 전 과목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1을 엄청 조지셔야 돼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엄청 갈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급편인데요. 학생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요. 논술 얘기할게요. 논술 얘기인데 논술은 비중이 줄어요, 늘어요? 올해 대치동 쪽에 논술학원들이 재미를 봤어요, 못 봤어요? 재미를 좀 못 봤죠,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논술한 애들이 올해 재미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양대학도 그렇고. 이유가 뭐냐면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논술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비근한 예로 저희 집 아이가 고2인데 지금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애비가 논술선생 출신이니까 제가 가르치는 걸 그냥 하라고 갈구기만 하는데 논술을 해놓으면 한 15,000명 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라고 해봐야 명문대학은 1,000명밖에 안 뽑아요. 근데 논술은 15,000명입니다. 근데 논술을 누가 하죠? 주로 누가 하냐면 일반고나 뭐 아니면 비평교나 우수고나 외고나 특목고 같은 데서 한 2, 3등급 나오는 애들이 스펙도 없고 그죠? 얘들이 논술을 하기 때문에 논술은 적어도 수능이나 내신이 2, 3등급 나오면 논술은 해야 돼요. 논술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하나와 안 하나에는 굉장히 큰 것이고 또 물론 이과는 쉬운 게 이과 논술은 수학과 과학이잖아요. 오히려 논술에 부담을 지금 느끼는 건 문과예요. 근데 문과라 하더라도 고2 겨울방학서부터 논술을 하셔야 돼요. 난 논술을 안 갈 거야. 하다못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논술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신 가지고 갈래 라고 하더라도 논술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논술은 해놔서 나쁠 게 없는 장사가 논술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한 애들은 대학 가도 학점도 잘 받습니다. 원래 그런데 공부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을 좀 해주시고요. 적성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학특기자. 어학특기자 날로 감소의 길을 걷고 있다가 올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학특기자를 뽑는 대학은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줘요. 그러니까 감점으로 돈을 안 줍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유인물에도 있는데 30억씩 받은 대학이 3대학이 있죠. 어느 대학입니까? 경희대학하고 중앙대학하고
한양대학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라한테 잘 보여서 30억을 받았던 그 경희대학이 올해 2학년서부터요. 영어 특기자를 70명을 부활을 합니다. 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없애라 그래서 없애서 돈까지 받은 대학이 일단 돈을 받아놓고 다시 부활해서 70명을 뽑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어학특기가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연고대 가는 어학특기자들하고 중대, 경희대 가는 어학특기자 레벨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중대는 우리는 어학특기자 안 뽑겠다는 것이고 경희대학은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경희대를 한번 자세히 보고 아마 대학들이 소위 그 짱을 보지 않겠나. 그러니까 경희대가 조용히 넘어가면 이제 슬금슬금 어학특기를 부활을 해서 좀 좋은 애들을 땡기고 싶다. 왜냐면 어학특기로 온 애들이 대학 와서 공부를 잘할까요? 잘해요? 개인별로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학특기로 온 애들이 뭐를 잘합니까, 얘들이? 취직을 잘해요. 취직을 잘합니다. 취직 잘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어학 실력이 되니까 취업을 잘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학특기로 온 애들 대부분 집안이 어때요? 좋으니까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학들이 어학특기자를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걸 한번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올해 얘기는 이런 건 넘어갈게요. 그냥 학생부가 늘고 있다, 논술 줄고 있다, 고른 기회 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이거 뭐 지나가는 계도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학생부가 늘고 논술이 감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 해야 되는데 고2 문과는 논술을 좀 미리 해주면 좋은데요. 이과는요, 논술 미리 안 해도 돼요. 대신 뭐 열심히 하죠? 수학하고 과학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고3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문과는 아니에요. 문과는 뭔가 글쓰기 어떤 아웃라인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문과는 좀 미리 시작하시고 이과는 고3 때 가도 늦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대학들이 수시 선발 비율을 늘렸다. 학종전을 늘렸다. 논술을 축소한다. 이게 뭔지 아시죠? 지역 이제 전형 신설이라고 해가지고 각 대학교에서 그 지역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의과대학, 그 다음에 로스쿨, 한의학전문대학, 의학전문 이런 그 소위 의치학 계열은요 30%가 의무예요.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전라도 아이들로 30%를 채우고 나머지를 70%를 전국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충남대 의대는 충남 지역 애들을 먼저 30% 뽑고 나머지로 전국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서울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근데 엄마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 같으면 대마라톤인데. 왜냐면 그래서 지금 대박난 고등학교가 전주의 성산고등학교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 서울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역이 어디 있어요? 전주에 있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속하니까 전북대학교를 거저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우울합니다. 근데 민사고 애들은 연세대 원주, 관동대, 그 다음에 의과대학 거저가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겁니다. 논술은요, 맨 아래 보세요. 논술은 올해 10%가 줄고요, 내년에 10%가 또 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안 하시면 전 좋아요. 안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다 여기가 우리 애들 경쟁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지만, 수능 최저는요, 폐지하고 있는데, 이게요. 이런 것만 자꾸 보면 수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학들이 짱구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할 때에는 뭔가 다른 요소를 갖다가 놔요. 그러니까 폐지하면 면접을 한다거나 폐지하면 비교과를 논다거나 해도 뭔가 다른 걸 갖다가 놓습니다. 1번에 2번에도요. 한양대학이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 안 받거든요. 근데 한양대학은 내신 안 받아도 됩니다. 대신 뭐 받냐? 교내 수상 경력을 받습니다. 내신은 안 받어요. 등급 안 받다고요. 근데 교내 수상 경력을 보면 거기다 뭐가 있죠? 교과 우수상, 그죠? 교내 경시대가 다 있잖아요. 그거 상 많이 받으면 장땡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교내상이 앞으로 무지하게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상을 만들어서라도 타야 됩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있으면 타야 되고, 그죠? 그런 걸 엄마들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주요 대학들이 여기 없는 대학은 변화가 없는 거고요. 여기 있는 데는 변화가 있는 건데 수능 체제를 완화합니다. 완화하지만 완화할 때는 다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수시 비율
몇 프로 뽑는다고요? 대충 한 60% 정도 뽑는다. 그런 얘기도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 늘려요. 그죠? 늘리는데 교과 전형이 14만 명, 종합전형이 6만 7천 명인데 이 14만 명은 대부분은 어디라고요? 대부분은 14만은 다 대부분 지방입니다. 서울 지역은 많이 안 뽑아요. 특히 명문 탑10 대학은 한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중심으로 한 21명만 뽑는다. 이건 빚 좋은 개살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거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 나머지 대학은 변화가 없는데 보시면 수능을 면제하는 대학들은요 뭘 한다고요? 면접이나 비교과를 집어넣어서 뽑아요. 이게 면접이라고 하는 게 보면 알거든요. 면접이나 비교과가 더 들어간다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학생부 종합. 하다못해 학생부 종합 대부분 수능이 면제인데 면제일 때 뭘 하죠? 면접을 하잖아요. 그죠? 면접이 오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면접은 철저하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학생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남학생 어머니. 나는 남학생. 어휴, 이렇게 많아요? 면접에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면접을 만약에 내가 1단계에 붙어서 면접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원서를 접수할 때부터 그냥 딸랑 접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도하시고 접수하시고. 왜냐면 접수 번호가 곧 수험 번호 순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해야지. 만약에 내가 면접하러 갔는데 내 앞에 여자아이, 내 뒤에 여자아이면 난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면접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죠? 제가 옛날에 총각 때는요, 한인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동건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어림도 택도 없죠. 정우성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물론 뭐 한무 이런 사람과 좀 비교가 되겠지만, 정영돈, 정준하 비교가 되겠지만, 장동건 앞에는 비교가 안 돼. 이게 면접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 앞 아이가 잘하고 내 뒤 아이가 잘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저는 남학생은요, 면접을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공부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고2 겨울방학 때 이런 때 저는 이 보이스 트레이닝 학원 같은 데 보내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거 한 달에 한 4, 50만 원 하거든요. 투자하면 아깝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말을 못하면요 뽑지 않는다니까요. 왜냐면 그 능력이 곧 취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은 취업도 보는 겁니다. 그냥 뽑을 때 좋은 놈을 뽑는 게 아니라 이 놈이 들어와서 대학을 빛내고 취업을 잘하려면 뽑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표 참고하시고요. 논술 모집인원 늘어요, 줄어요? 줄지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안 하시면 전 반가운 일인데 꼭 해주세요. 15,000명인데 명문대학은 대부분 다 뽑는데 주로 논술 내신 2, 3%, 수능 2, 3등급 애들이 논술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문과는 먼저 하시고 이과는 여유 있게 좀 하시고, 그죠? 그런 내용들 보시면 뽑는 인원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은 대학도 있고 적은 대학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405명, 대학의 레벨에 비해서는 많이 뽑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경북대는 뭐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대 같은 경우는 논술로 1223명 뽑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뽑는다니까요. 보니까 오늘인가 뉴스에 나왔더군요. 성대가 애들 위해서 교육비를 제일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투자를 제일 많이 한다는 게 오늘 뉴스에 나오는데 제일 많이 하는 대학은 포항공대더군요. 애들은 등록금을 1,000만 원 내는데 대학에서 애들한테 주는 돈은 8천만 원 준다고 오늘 뉴스에 1등으로 나왔죠. 1등으로. 그죠? 그래서 보시면 또 울산대학은 의학과만 논술을 보는데 비록 4명이지만 중요한. 근데 요럴 때요. 논술을 볼 때 이때 학생부는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논술에서 학생부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놈이 좋은 겁니다. 특히 논술도 이게 보면 0점 몇 점에 이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부는 좋아야 돼요. 학생부 의미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논술 인원수 주는 거. 여기 지금 줄고 있는데 표 안에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올해 이건 고2가 주는 거예요. 근데 고1은 이거보다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0% 줄고 내년도에 또 10% 또 줄고. 그러니까 점점 논술은 줄어들어요. 근데 논술 인원수는 많을까요? 그냥 여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술은 준비해 줘야 된다니까요. 남들 안 할 때 미리미리 하시고 또 엄마들이 논술을 해야 될까? 라고 얘기하면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애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두 분 어머님 친하세요? 많이 친하시죠? 속도 터놓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의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요, 대부분 입시 비리가 터지잖아요. 입시 비리. 100% 뭘로 잡는 거죠? 제보예요, 제보. 100% 제보입니다. 제 자기소개서 학원서 100만 원 주고 쓴 거. 이거 다 1년에 한 30건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관은 못 잡는데 보통, 그럼 우리가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시크리트, 탑 시크리트는 누구한테만 얘기해요? 제가 어머니 처음 봤는데, 우리 애 말이야, 이번에. 이 얘기하겠어요? 친한 사이. 근데 내가 믿고 얘기한 그 친한 엄마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옆집 아줌마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미리 시키시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근데 일부 대학에 수능을 면제합니다. 올해 건대, 광운대, 단대가 수능을 면제하는데, 수능을 면제하는 대학들은 사실은 여기서 논술 비중이 꽤 높아지겠죠. 그리고 논술 문제가 변별력이 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들은요, 논술을 좀 못해도 수능 체제를 지키면 붙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잘하면 수능 체제만 통과하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엄마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지금도 그런 질문, 어제도 어떤 엄마가 그런 질문 하시는데요. 최저 등급 진짜 최저로만 쓰느냐 아니면 점수를 보고 뽑느냐 그러는데, 점수를 보고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최저예요. 심지어 어떤 엄마는 일단 논술로 다 해놓고 수능 성적 봐가지고 높은 놈만 뽑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로만 보니까 논술을 잘하면 모든 게 좋을 수 있다는 점, 이거 표 참고하시고요. 표에 있어요. 그죠? 보세요. 넘어갈게요. 결국은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흐름이잖아요. 그죠? 보면 대학교의 레벨과 비슷한데, 이 보면 중대가 상당히 높죠. 중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대 같은 대학은 최저 기준만 통과하면 논술을 좀 못 써도 붙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가톨릭대나 서울여대, 아주대, 연세대, 원주이라는 대학은 논술을 좀 써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수능 시제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요강은 이제 좀 있으면 12월 달에 발표가 될 거예요. 인하대학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수능 체제에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체제의 위력인데요. 수능 체제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10명 중에 4명입니다. 10명 중에 4명은 수능 체제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죠. 보시면 뭐 무섭습니다. 유인물 참조하시고. 그래서 40%가 수능 체제로 탈락을 한다.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면 단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단대가 수능 체제를 올해 없애잖아요. 아까 없앤 거 보셨죠? 그죠? 없앤 이유가 이렇게 참혹하니까. 보시면 838명 뽑는데 22,000명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22,000명 가운데 15,187명이 수능 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대는 수능 체제를 잘 못 건 거죠. 자기네 대학보다 너무 레벨을 높이 한 거예요. 그건 그 대학 교직원들의 미스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요. 보시면 이런 대학 보세요. 이런 대학 보시면 숙명여대는 800명밖에 없잖아요. 떨어지는. 이런 대학은 잘 건 거죠. 제 수준의 레벨에 맞게 잘 건 거. 그 다음에 숭실대학도 보시면 1131명 뽑는데 43,000명 지원했는데 28,000명이 수능 체제가 안 돼요. 잘 못 건 거죠. 숭실대학교는 지금 작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644 논쟁이라고 6등급이 공대에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명문대학입니다. 적성시험은 넘어갈게요. 우리 뭐 지금 고2 엄마들 데리고 적성 얘기하는 건 너무나 우스운 일이기 때문에. 적성은 몇 등급이 하는 거죠? 3, 4등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지 아까 한번 열 받았고요. 넘어갑니다. 분할모집 통과가 됐습니다. 특기자가 점점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그러니까 경희대학이 부활했다 하더라도 주는 건 틀림없어요. 물론 특기자가 줄지 않을 대학은 딱 3개입니다. 하나는 연대. 왜냐면 연대는 어디에 있죠? 특기자 대학이? 송도에 있죠. 언더우드 대학. 고대는 국제학부가 있고, 외대는 이제 뭐 자기네가 원래 특기자라는 대학이니까. 근데 연대와 고대는 안 없을 거예요. 특히 연대, 언더우드,
언더우드는 송도에서 4년간 살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저희 집 아이한테 야 언더우드는 송도 4년이야 그랬더니 저희 집 애가 그런 거 어때? 연대인데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렇지 연대가 제주도에 있던데 우리가 안 가겠냐 다 가겠지. 연대 언더우드 가보셨어요? 아유 황량해요. 허허벌판에 건물 하나 덩그러니 있고요. 겨울에 가면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연대는 1학년은 무조건 송도에서 하는데 언더우드는 4년입니다. 신촌 땅을 못 밟아요. 송도 바닷바람하고 등록금 비싸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인데 아까 제가 해놨죠 그죠? 이건 요강의 변화인데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경희대학이 부활했다니까요. 경희대학이. 그냥 신기해. 만약에 경희대학이 잘 넘어가면 아마 내년에 다른 대학도 조금 더 부활하지 않겠나. 이래야 영어 학원들이 먹고 살죠,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영어가요 명문대학 가면 좀 탭스나 토플이 몇 점 정도 돼야죠.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이게 참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아이도 외국서 살다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나오던데 도대체 애들이 뭘 먹고 영어를 잘하는지. 수능 시간표 참고하세요. 이건 뭐 우리 어머니들이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성적표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2017학년도 개요. 자, 한국사. 그 국사 선생님들이 한국사 필수가 된다는 말에 굉장히 좋아들 하셨죠. 지금 표정들이 어때요? 우울하죠. 왜냐하면 한국사를 너무 쉽게 한다고. 심지어는 몇 급과 동일하게 한다고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과 동일하다. 3급이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제가 풀어보니까 저도 풀겠더라고요. 3급은. 1급은 좀 어렵더라고요. 3급은 근데 제가 상식으로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학원 선생님들 좋은 시절 다 갔다. 그래서 한국사 필수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이건 이제 분할 모집 금지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2까지는 200명이 넘으면 분할 모집이 가능한데 고1부터는 200명이 넘어도 분할 모집이 안 돼요. 그러면 대학들은 200명짜리 뽑을까요? 바로 나눌까요? 바로 나누겠죠. 그래야지 만약 200명이면 컷하기는 엄청 내려가겠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요. 저희 그 평가 기관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올해 의과대학 때문에 지금 의과대학 배치표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아마 고3 한번더 계실 것 같은데 의과대학이 의전원에서 넘어오는 대학들이 많아가지고 뭐 가톨릭대, 경희대, 가천대, 인하대 다 넘어옵니다. 배치표에 어디에 넣을 건가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대학도 예민해 있는데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겠는데 한양대 의대가 좋아요? 가천대 의대가 좋아요? 우리가 한번 즉석 서베이 한번 해볼까요? 관심 없더라도 한양대 의대가 좋다. 하나, 둘, 3, 넷, 다섯, 여섯, 넷. 가천대 의대가 좋다. 무슨 근거로 좋다 그러죠? 한양대 의대에 그 연계 넘어가는데요. 야, 엄마들이 예민하시구나.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레벨은요, 가천대는 좀 떨어지는 대학이잖아요. 성남에 있고. 근데도 엄마들은 병원까지 염두에 두면서 가천대를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가천대 의대가 높아요? 인하대 의대가 높아요? 참고로 저는 인하대학을 나왔거든요. 어디가 높을까요? 인천 사람들에게 가천대와 인하대를 비교하면 욕먹어요. 인하대가 훨씬 높으니까. 경쟁. 근데 의대 가지고 하면 약간 갸우뚱 하는 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뭐냐면 한양대 의대는요, 올해 50명을 뽑아요, 정시에. 가천대 의대는 13명 뽑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점수가 높을까요? 당연히 가천대가 높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과를 나눌 겁니다. 근데 이건 뭐 2년 후 얘기니까 그때 나누면 뭐 그때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 요겁니다. 자, 보세요. 중3 엄마들 잠을 들어보세요. 지금 고2와 고1이 내신 성적 제도가 다릅니다. 고2는 상대 평가제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고1은 성취 평가제이기 때문에 ABCD가 나오는데 이 현 정부가 들어서서 ABCD만 주면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등급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고2는 등급만, 고1은 ABCD 플러스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ABCD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올해 중3까지. 올해 중3은 고등학교에 올라와도 ABCD와 등급이 동시에 나오는데
문제는 올해 중2는 어떻게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2는 ABCD만 갈지 거기에 등급 줄지 몰랐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 중2 어머니가 만약에 정부가 내년도 말에 올해 중2부터 고등학교 내신은 완전 성취평가제로 돌리면서 등급제는 뺍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무조건 고등학교 진학은 어디 가줘야 돼?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야 됩니다. 내신이 안 불리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딸까? 특목고에 가서 뭐 근데 사실은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딴다는 개념이 몇 등급을 받아야 잘 따는 거죠? 그렇죠. 1점 얼마 나와야 돼요. 2등 같은 건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엊그제 우리가 오늘 한양대 얘기 많이 하는데 한양대학이 교과 전형을 발표했는데 한양대 교과 전형 평균 합격자 평균 등급이 1.17 등급이에요. 또 엊그제 외대가 했는데 외대 합격자 평균 등급이 1.35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 가서 내신 2등급 나왔다 좋다? 말할 수 없죠. 일반고에 가서는 1점 몇 등급 나와줘야 좋은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고등학교를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능 날짜가 나와 있네요. 올해 고1은 11월 12일이에요. 올해 고1은 11월 17일입니다. 일주일 뒤로 밀려갔죠. 그죠? 이제 올해 중3은 11월 16일. 실수가 달라서 그래요. 갤럭시 S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요. 일정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험기.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게 올해 고2까지 이게 올해 고1부터 중1까지인데요. 변화가 있습니다. 자, 국어 AB형이 없어지고 공통으로 가죠. 교과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교과서가 달라요. 과목도 다르고 교과서 다릅니다. 그 다음 수학 A가 문과, B가 이과입니다. 나가 문과, 가가 이과인데 요 수학의 교과서와 이 수학 교과서가 다릅니다. 다른데 양이 이건 많고 이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2보다 올해 고1이 수학을 배우는 양이 더 적고 수능 시험 범위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좀 약간 원활해진 거죠. 그죠? 그 다음 영어는요. 교과서가 똑같습니다. 고1과 고2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중3은 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뀔지도 모르죠. 그죠? 바뀌면 그때 뭐 수학이 엄청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필수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표 올해 고1부터 국어 있고요. 수학 가나형 있고 영어가 있는데 영어는 무지하게 쉬우고 근데 영어가 쉬우니까 벌써 대학들이요. 이미 일부 대학은요. 영어 비중을 낮춰요.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영어보다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더 높아요. 올해 고2부터 낮춥니다. 벌써. 그러니까 고1은 더 낮추겠죠. 왜냐면 고1은 내년도 3월까지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아직 안 나왔어요. 고2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영어 비중을 점점 낮춥니다. 그게 대학들의 움직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사 필수. 근데 한국사는 무지하게 쉬울 거예요. 어려워서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고요. 사탐은 4개 중에 2개 많이 하죠. 그죠? 뭐 많이 합니까? 생윤, 윤사, 한지, 생활교육리, 윤리학상, 한국지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하고 있는데 이 경제가 관건이에요. 경제. 애들이 경제를 선호해야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죠. 근데 논술을 할 아이는요. 경제를 선호하지 않는 걸 떠나서 공부 좀 해두는 게 좋은 것이 일부 대학의 수리 논술은 경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한 아이가 논술은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이과는요. 문과는 그나마 4개 중에 2개인데 이과는 2개 중에 2개 하죠. 그죠? 뭐 하죠? 화원, 생원 하는데 물리가 관건인 것이 만약에 나는 이과고 나는 논술을 통해서 대학에 가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물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리를 공부한다는 거하고 수능시험에서 물리를 본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한 2년 전에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로 나갔던 애가 물리 선택을 안 했습니다. 수능에서. 그 이유가 뭐냐? 인원수가 적으니까 등급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세계지리가 문제죠. 세계지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사회문화나 한국지리여서 보세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번에 세계지리가요. 세계지리를 선택한 애만 피해본 게 아니죠. 다른 과목들이 더 피해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안 되는데. 왜냐면 세계지리를 다 맞게 하면 세계지리 표준 점수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 애들이 이익 볼 건데 이익을 못 받죠. 결국 피해보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 아무데도 안 나와요. 제2외국어 뭐 할까요? 참고로 저희 집에도 제2외국어를 중국어 하고 있는데요. 중국어가 성적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번 두고 보다가 지금 1등급이 그냥 나오니까 좀 다행인데, 안 나오면 1등급이 넘어가면 저는 바로 그냥 뭘로? 베트남어로 돌릴까지가. 옛날에 그 아랍어의 명성을 베트남어가 이어가잖아, 그죠? 옛날에 아랍어는 오른쪽부터만 읽는 것만 알아도 2등급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어 그럴 수 있겠다. 혹시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혹시 도미 아줌마 쓰시는 어머님들 계시죠? 가능하면 베트남 여성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필리핀 분들 많이 쓰거든요. 필리핀 조선족 분들 많이 쓰는데 베트남 여성으로 써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도 좀 하고. 한국사는요 쉬워요. 왜 쉽습니까? 이미 점수를 적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한국사 1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쉽다. 나머지 등급은 뭐 상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입시 반영. 대학들도 한국사 반영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안 좋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번거롭으니까 그냥 대충 모양만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성적표입니다. 성적표인데 이거는 발표가 된 거고요. 요거는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절대평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되면 영어 영역은 이렇게 블랭크로 나오는데 일부 지금 교수들 사이에 절대평가니까 점수를 주자 원점수를 그런 사람도 있는데 원점수 주면 절대평가의 의미가 없죠. 점수 반영할 거니까 그죠? 등급만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말이 많아요. 5등급이냐 9등급이냐 말이 많은데 아마 12월 중에 성탄절 즈음에서 발표를 하겠죠. 자, 주요대 지원권 분석인데요. 이제 우리 애가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천안까지 전철이 다녀요. 그러니까 뭐 마음 편히 먹으시고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유인물에 있죠. 네, 유인물에 있으니까 한번. 근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건 내신 교과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수능인데 소위 명문대학 가려면 내신이 1점대, 1점 몇 등급은 돼야 돼요. 좋은 과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게 근데 가톨릭 대학은 뭐 많이건 성심교정 저쪽 부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그 공과대학이 없는 것이 공과대학은 용인에 있기 때문에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용인에 그 가보신 분은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수도권 소재대학들 나와 있는데 수도권 소재대학은 강남대학은 이건 사실 여기다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수도권에 있으니까 넣어줬는데 네오나치 이건 어디에 있죠? 용인에 있는데 이건 주위가 좀 먹을 게 있어요. 옛날에 강남 사회복지학교 그리고 인하대학과 항공대학은 아마 내년쯤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두 대학은 조만간 합병됩니다. 재단이 똑같아서 둘 다 대한항공이잖아요. 지금 일단 재단만 합쳐졌고요. 근데 지금 인하대학은 찬성하고 있고 항공대학은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되면 대학 이름이 뭘까요? 인하대학이겠죠, 그죠? 국립대학교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충심 어린 조언을 드리면 서울시내 대학이 한 40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좋은 대학만 알지만 좋지 않은 대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도권 대학이 능사가 아니고요. 지방 국립대학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법을 만들어 아까 법이 있었죠, 그죠? 그 법 가운데 대학만이 지방 공공기업은 지방대학을 우선 채용하게 법을 지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지방대학 가는 것이 더 이익인데 지방대학 사립대학은 좀 그렇게 국립대학은 갈만하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요거는 그냥 엄마들이 보지 마시고요. 애들 갖다가 주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요. 스마트폰은요. 멀리 하는 게 장땡입니다. 이거는 백해무익. 예를 들면 저도 애가 셋인데요. 딸만 셋을 기르고 있는데 물론 뭐 막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식구잖아요. 그죠? 식구.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식구예요. 근데 저희 딸들은 휴대폰이 없어요. 대학 가서 큰 놈도 대학 가서 사줬거든요. 작은 놈은 휴대폰이 없어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제가 아빠가 사줄까? 이번에 아이폰 6 싸대더라. 아빠 사줄까? 근데 아빠 필요 없어요. 대학 가면 살게요. 왜냐면 제가 봐도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인데 그러면 친구들 맨날 학교도 보고 또 아침에 태워다 줘, 저녁 때 태워다 줘, 학원으로 데리러 가. 뭐 학원에 전화 있어, 친구들 거 빌렸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급히 연락하면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문자 보냅니다. 저희 딸한테 전화 좀 달라고 전해주세요. 담임선생님 파이팅. 딱 문자 보내면 와요. 그럼 뭐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가 모의고사 안 봐요. 이게 큰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 회사 매출이 지금 안 오르고 있어요. 모의고사 안 봐가지고. 아주 불쾌해요. 근데 자사고는요, 토요일 날 봐요. 희망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근데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안 봐도 이 종로나 대성이나 유에나 가면 다운로드 할 수 있거든요. 해가지고 일요일 날 보는 거예요. 같이 보면 실력이 늡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게임이요. 애들 게임해요? 야, 게임은 무조건 독입니다. 엄마 게임에서 머리 좀 식혀. 머리가 더 아프죠. 무슨 머리가 식혀요. 게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드라마,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있죠. 뭐 K-POP2 이런 거. 이거 왜 안 될까요? 다음 해가 궁금해지는 건 안 됩니다. 안 좋아요. 우리가 뻐꾸기 둥지 얼마나 궁금해요. 그 다음에 10번. 인강. 좋죠, 그죠? 좋은데, 제가 인강 강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우리 함재영 선생 만났는데, 옛날에 같이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 인강이 다 좋은데 애들이 열심히 안 해요. 돈 주고 끊어서 듣다가 말아요. 그리고 인강은 다 좋지만 이게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강 들으려고 컴퓨터 키고 한 30분 네이버에서 헤매잖아요. 그죠? 인강이 다 좋긴 한데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이 16번입니다. 이 커뮤니티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애들 커뮤니티 대표적인 거. 오르비라고 아세요? 오르비? 모르세요? 수만이라고 아세요? 네. 거기 애들이 거기서 많이 놀거든요. 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게 다 좋은데 부정된 정보도 많고요. 또 읽어 나가다 보면 거기에 매력이 빠져요. 중독되면. 또 엄마들은 많이 가는 사이트 있죠. 엄마들은 별로 안 가나? 아빠들이 많이 가나? 그 파파 안달브루스라는 사이트. 그런 사이트 좋거든요. 좋은데 그런데 너무 또 가시면 마치 거기에 정보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뭐 스터디 홀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다녀오시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얘기 마쳤는데 오늘 배고파서 빨리 했어요.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